안녕하세요. 600건 이상의 상간소송 승소 경험을 갖고 있는 상간 전문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어떻게 승소를 할 수 있나요? 이제 이런 질문 많이들 하시죠. 상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확실한 증거를 갖춰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증거를 잘 정리해서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불륜 증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의뢰인분들이 저 이런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거나 이런 증거를 갖고 있는데 소송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갖고 오시는 증거 중에서 이것만으로는 사실 상간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가 없는데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가 숙박업소에 출입했다는 사실만 확인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텔 결제 내역, 호텔 결제 내역, 야놀자 예약 내역, 모텔에 있었다라는 구글 타임라인 정보, 이런 것만 갖고 오시는 건데요.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모텔에 들어간 게 확실하기 때문에 빼박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빼박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배우자의 모텔 결제 내역 등은 배우자가 모텔에 갔다라는 사실은 확실히 증명이 될 수가 있겠지만요, 상간자와 동행해서 모텔에 갔다라는 증거까지는 되지 못합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이것만으로 상간녀의 불륜을 인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간자 입장에서 나 모텔에 안 갔다라고 부인을 하게 되면은 상간소송에서 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금전 거래 내역, 선물 주고받은 내역입니다. 이제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 불륜 관계가 아니라면 어떻게 선물을 주고받고 돈을 주고받고 이제 이러느냐, 이거 확실한 불륜 증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물론 불륜의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겠죠. 근데 판사로서도 의심은 갈 수는 있어도 이것만 갖고 부정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친구 사이에서 금전거래, 돈거래 못하냐, 친구 사이에도 선물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상간자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것만으로 불륜으로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거죠. 세 번째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같이 차를 탔다는 증거,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먹었다는 증거, 이제 이런 겁니다. 단둘이 차를 타고 단둘이 밥을 먹고 술을 먹고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금전 거래 내역이나 선물 주고받은 내역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상간자 입장에서는 아니 친구끼리 밥도 못 먹냐, 차도 같이 못 타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만으로 불륜으로 100%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 내역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통화를 정말 많이 했어요. 아니면은 카톡을 정말 많이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그 시간대가 야심한 새벽이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럴 때 통화나 카톡, 문자 같은 걸 한 거죠. 당연히 의심스럽지만 이것도 100% 완벽한 증거는 아닙니다. 통화를 많이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둘러댈 수도 있고요. 통화에서 무슨 내용으로 얘기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간혹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통신사나 법원에 요청을 해가지고 무슨 통화했는지, 무슨 카톡 나눴는지 이런 거 제출하게 할 수 없냐. 거기까지는 사실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화 내역, 카톡 내역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끼리 통화할 수도 있는 거고 일 때문에 전화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어렵죠, 이것만으로는. 변호사님, 그러면 혹시 흥신소에 의뢰를 해서 증거를 만들어 온다거나 하는 케이스는 충분히 부정행위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정말 확실한 증거들 있잖아요. 둘이 껴안는 사진을 찍어 왔다라든지 이러면 그거는 충분히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흥신소 직원이 어떤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스토킹 처벌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상간소송에서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증거의 능력은 거의 90% 이상 다 인정을 하는 편이에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상간자와 남편이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카페에 가가지고 흥신소 직원이 녹음기를 켜놓고 부정한 내용의 대화 같은 걸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맞아요. 맞는데
이런 경우도 법원에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인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이거는 명심을 해야겠죠. 네. 상간 전문 변호사들이 말하는 빼박 증거라는 게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은 상간 소송에서 거의 90% 이상 승소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증거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대화 녹음, 블랙박스 영상,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관계에 대한 것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상간소송에서 불륜이라는 게 꼭 성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대화에서 뭐 사랑한다, 뭐 좋아한다, 너무 보고 싶다, 뭐 자기야, 여보야,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것만으로 충분한 부정행위의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이 대화 중에 배우자가 이제 유부남이나 유부녀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 대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간자의 고의까지도 당연히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빼박 증거라고 할 수가 있죠. 다만 안타깝게도 이런 빼박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뭐 배우자가 핸드폰을 뭐 전혀 안 보여주고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카톡이라든지 뭐 녹음이라든지 이런 거 확보하기 당연히 이제 어렵죠. 하지만 이럴 때도 방법은 있습니다. 직접적인 빼박 증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좀 부족한 한 4가지 증거 뭐 중에 한두 개를 만약에 갖고 있다라면은 추가적인 보강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했던 사건을 말씀드리면요,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던 중에 아내가 모텔에서 머무른 타임라인 정보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야놀자 예약 내역까지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걸로 소송할 수 있냐? 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어렵다. 왜냐하면은 상간남이랑 같이 갔던 증거까지는 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접근했던 건 이제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아내가 모텔에 언제 갔는지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모텔에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CCTV 영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내가 상간남과 함께 모텔을 가는, 그리고 모텔에서 나오는 이제 이 영상을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아내랑 상간남에게 좀 자백을 받아보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약 내역과 타임라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추궁해서 자백받았고요. 상간남한테도 불륜 사실 자백받고 유부녀인 거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자백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 앞서 확보했던 뭐 타임라인과 뭐 모텔 예약 내역, 그리고 CCTV 영상에 더해서 아내의 자백 녹음, 그리고 상간남의 자백 녹음, 모두 다 증거로 제출을 하면서 승소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를 했는데 이 증거가 확실한 증거까지가 아니라고 하면은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증거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증거를 얻어 보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상간소송을 승소로 이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알게 되셨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승소를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증거가 과연 승소를 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인지 정확하게 아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서 이 정도의 증거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타진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이 증거를 잘 정리를 해서 조합을 해야지만 상간소송을 유리하게 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증거를 다 확보를 하셨다라면은 상간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가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증거들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고 변호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